근거리 무선통신 NFC 시대가 열렸다. 각종 결제와 광고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활용 가능한 NFC 기술. 전 세계 IT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NFC 기술, 과연 우리 생활을 어디까지 편리하게 할 것인가? 오늘의 주제 바로 NFC 근거리 무선 통신입니다. NFC 페이 시스템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간편 결제의 중심이 이 NFC 기술에 있는데요. S페이, A페이, G페이 등등등 각종 포털 사이트와 뉴스 CF에 엄청나게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 SA는요, 내년 NFC 스마트폰의 비중이 52.4%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절반이 넘어간다는 거죠. A사, S사에서는요, 더 많은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죠. 카드사에서는 페이 서비스와 제휴를 시작했습니다. 각종 웨어러블 시장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보안에 관해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한데 카드번호 일회용 생성 결제, 지문 방식 강화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확산될 수밖에 없는 NFC 결제 시스템. 지금 어떤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S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S페이가 출시 한 달 만에 결제액 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출시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벌써 누적 가입자가 6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무엇보다도 NFC뿐만 아니라 MST와 바코드 방식까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기가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ATM기에서 출금해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신세계라고 합니다. 그냥 스마트폰을 턱 하고 올려놓으면 출금이 되는 거죠. 과연 주유소에서도 될까요? 됩니다. 되네요. 그 뒤를 바짝 따라가고 있는 게 바로 A페이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맥도날드 땡, 나이 땡, 스타벅 땡 등 22만 개의 제휴점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A워치에서도 곧 결제가 가능할 예정이라고 IT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G사의 안드로이드 페이도 단연 화제인데요. 버라이즌 등 미국 3대 통신사와 손잡고 유통할 예정이라 더 빠른 확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대 IT 기업들이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는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 앞으로는 정말 NFC 기술이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생활에 필수가 된 NFC 기술. 지금부터 전문가 모시고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NFC 기능이 지금 왜 이렇게 매일 신문을 장식하고 화제가 되고 있는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화제인가요? NFC는 지금 엄청난 화제죠. 네네. 모바일 간편 결제를 위한 필수 기능으로 손꼽히는데요. 서로 다른 운영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에 이어 삼성전자도 일제히 NFC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상용화하며 경쟁에 돌입했기 때문에 IT 시장에서 모두들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NFC 전쟁, 페이 전쟁, 진짜 세계적인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니까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아무 데서나 결제가 다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의 유심에 이용자의 신용 정보를 입력한 뒤 스마트폰을 NFC 결제 단말기에 갖다 대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러니까 휴대전화만 있으면 그냥 되면은 되는 방식인 거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세가 되는 게 S페이, A페이, G페이 이 세 개가 가장 강력한 것 같은데 각각 어떤 점이 좋고 나쁜지 판례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장점입니다. S페이는 기존 카드 단말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삼성페이는 카드 사용자의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편리함을 극대화한 장점을 지녔습니다. 더 이상 카드가 필요가 없어졌죠. 자, 이번엔 A페이입니다. 전 세계적인 팬덤, 유저가 많아. 한마디로 이 매니아가 많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네. 이건 조금 배 아파요. 네? 별거 없어, 사실. 훨씬 S페이가 장점이 있는데 이거 장점 없어. 팬만 많다는 소린데. G페이입니다. 간편 송금도 가능. 송금이 됩니까? 예, 안드로이드 페이로 간편 송금이 가능합니다. 휴대전화로 이제는 딱히 무슨 은행에 막 가입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하다는 거 엄청나게 혁신적이네요. 딱히 장점이 없어요. 자, 이번에 단점입니다.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S페이입니다. 마그네틱 카드 사용이 줄고 있는 추세. 배터리가 없으면 결제 불가. 이 카드 단말기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삼성은 마그네틱 시스템과 NFC 시스템을 동시에 구현하기 때문에 크게 단점이라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A페이입니다.
신규 NFC 단말기를 설치해야 함. 자, 마지막으로 구글페이입니다. 역시나 똑같네요. 네. A페이나 G페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NFC 단말기를 설치해야지 띡 하고 결제가 가능한데 S페이는 어디서나 지금 현재 카드를 사용하는 곳이면 띡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NFC를 활용한 페이 경쟁, 판넬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과연 언제부터 제대로 상용화가 될까요? 이미 상용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 점원 주인보다 고객들이 S페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으며 점원들에게 설명을 하며 결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안성에 대한 인식이나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과 A페이와 G페이 아직 단말기가 널리 보급되지 못했는데 이 단말기 보급 문제만 해결되면 곧 상용화가 될 예정입니다. 자, NFC 기술 이렇게 좋은데 왜 주목받지 못했던 걸까요? 블루투스 기능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블루투스 기기를 한 번쯤 페어링 해보셨다면 블루투스는 서로를 인식하는 데 꽤 시간이 필요하고 가끔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오류를 자주 나오는데 NFC는 인식 시간이 0.1초로 결제를 위한 수단으로 훨씬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지금 저희 앞에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스티커라든가 카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있는 곳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부 NFC를 탑재한 기능을 탑재한 제품들입니다. 아, 이게 전부 다 NFC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 예, 가까이 기능들이 다 있는데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NFC 카드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네. 와이파이와 진동이 동시에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출근하셨을 때 바로 출근하자마자 자기 책상에서 이렇게 한번 대주면은 와이파이와 진동이 동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 한 번 되면 켜지고 또 한 번 되면 꺼지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더 편하게 살려고 할까요? 이제는 휴대전화를 사무실 책상에 딱 앉으면서 이렇게 띡 대면 다른 분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진동 모드와 그다음에 회사에 있는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게 만들어주는.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기능도 있나요? 예, 아마 놀라실 건데 NFC 기능으로 대리운전 기사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 대리기사님을 이 NFC 기술로 부른다고요? 아니, 근거리 통신인데 대리기사님을 이렇게 하면 대리기사님이 와서 여기서 이렇게 대시나? 어떻게 불러요? 뭐 여기는 대리운전의 구역입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카드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예, 제가 한번 대리기사님을 직접 호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휴대전화로요? 예, 예. 지금 뭘 하신 거예요, 휴대전화에? 지금 NFC 기능만 페어링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아, NFC 기능만 킨 상태군요. 예, 예. 네네. 한번 제가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드에 그냥 갖다 댄 거죠? 예, 예. 지금 이미 대리기사님을 호출하였습니다. 아, 부르셨어요? 예, 예. 여기에 YTN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이 써 있어요. 예, 해당 가맹점에 대한 사진 정보, 그 다음에 해당 업소에 대한 네네. 홍보 정보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 그럼 밑에 호출되었습니다. 예, 호출이 된 겁니다. 끝난 겁니까? 예, 호출됐습니다. 아니, 장소 설명도 좀 해줘야 되고, 예, 그리고 얼마나 걸리지도 좀 물어봐야 되고 이러는데 호출이 된 거예요? 그럼 기사님이 일로 옵니까? 예, 이쪽으로 오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나 걸리는지는 뭐 저희가 알 수가 있는 뭐 이런 정보가 있나요? 기사님이 배정되는가를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기사님들이 여기까지 몇 분이 걸린가 정보를 저희들이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5분 이내에 도착을 한다라고 이렇게 떴습니다. 야, 이거 그러면 신기한데요. NFC 대리운전의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회로 칩이 있습니다. 이게 회로라는 거죠? 예, 이게 NFC 회로 칩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그림 같아요. 이 정도 크기가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아, 이 안테나 부분과 우리 스마트폰의 NFC 기능이 같이 동시에 결합하면은 네. NFC 기능이 구현되는 겁니다. 읽어지는 거군요. 그러면은 그 레코드판에 이렇게 신호를 입력해 놓듯이 지금 그 스티커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은색 이 부분에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 업소 검색이 있네요. 그래서 업소 검색을 딱 눌러보면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혹시라도 뭘 놓고 오거나 물어볼 게 있으면 이 가게의 위치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군요. 예약도 가능하고요. 예약도 됩니까?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진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사실 야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 라고 하는데 막 그 설정이 있어.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있거든. 그거 눌러봐. 거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 그거 봐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끄냐? 엄마 그 세 번째 NFC 카드에다 갖다 대. 그러면 띡 꺼졌다. 이런 게 너무 편리하겠네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 앞에 블루투스 이 스피커인가요? 네, NFC 스피커. NFC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NFC 스피커. 그리고 블루투스 이 헤드폰이라고 하는 이거를 NFC 기능으로 킬 수가 있다고요? 예, 제가 한번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스피커를 NFC를 이용해서 블루투스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FC를 입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블루투스가 켜졌습니다. 네. 자. 그냥 갖다 대면 스피커와 휴대전화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소리가 네.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술은 사실 정말 이제 앞서 나가는 어떤 세대들이 이거를 아직까지는 잘 못 받아들이는 분들한테 이 많은 정보나 편리성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장애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터치를 하거나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휴대전화를 갖다 대기만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사용하기 굉장히 좋으시겠네요. 편리성이 있죠. 네. 기사님 오셨습니다. 네네.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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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뭐 죄송하지만 어디로 이동할 건 아닌데 잠시 인터뷰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NFC 대리운전 기술로 호출할 수 있다.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전에는 몰랐는데요. 네네네. 이거를 우연찮게 알게 돼서 이용을 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본인도 직접 이용을 해보셨습니까? 그렇죠. 뭐 저희도 가끔 수반할 때. 예. 아니 근데 NFC 대리운전 기술을 사용하신 뒤에 그 고객님들께서 어떤 점이 좀 좋다고 하시던가요? 많이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굳이 전화를 해야 되고 네네. 내가 어디에 있고 어느 골목에 있는 어느 레스토랑에 있고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가면 되니까. 업소 자체의 정보가 그냥 NFC에 들어있으니까요. 네, 바로 뜨니까 저희는 예. 그렇군요. 손님도 편리하고 저희도 편리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좋으신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별말씀을요. 저희 제작진께서 기본 요금 저희가 문제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뭐 가전제품, 자동차 뭐 이런 다양한 곳에서 좀 활용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스마트폰 주변 기기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이 NFC 기술을 적용해 가정 내 스마트 라이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큰데요. 복잡한 가전제품의 작동을 스마트폰 태그를 통해 간단히 해결 가능하고요. 세탁기를 돌리고 싶다. 갖다 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장 진단이나 전력 소모 확인 같은 것도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할 때 스마트폰 사용한 분들이 많으신데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NFC 태그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이 실행되고 자동차가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서비스 센터에 갖다 대면 연결이 되고 사고가 났을 때 전화를 걸고 이런 과정이 없이 갖다 대기만 하면 다양한 장점이 있겠죠. 이외에 또 NFC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과연 어떤 게 있는지 화면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하실 때 약수터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약수터의 수질 어떤지 알 수 없어 갑갑했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면 수질을 알 수 있는데요. 아니 NFC 기술로 수질을요? 예, 맞습니다. 스마트폰에 NFC를 켜고 약수터에 부착된 태그에 태깅만 하면 최근의 수질 검사 결과와 약수터 정보, 올바른 응용법 등을 각종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몰랐는데 저는 뭐 산에 잘 다니지 않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좀 이런 게 있습니까? 수원과 성남, 고양시, 10여 개 시와 군의 약수터 210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등산을 하시게 되면 사용해 보십시오. 근데 지금 왜 이러시는 거죠? 어디 아프신가 본데요. 만약에 혼자 길을 걷다가 심장병과 같은 지병으로 쓰러지거나 그럼 주변의 도움을 받기 쉽지가 않죠. 그런데 NFC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죠? 바로 NFC 칩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쓰러진 사람의 손목 태그에 갖다 대면 스마트폰 화면에 환자의 정보가 뜨는 건데요. 팔찌 모양의 라이프 태그는
응급 환자의 병명과 응급 상황 시 행동 요령, 119 긴급 통화 같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응급 대치가 정말 생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다는데 꼭 필요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 강도가 침입하면 수화기를 들어 자동으로 112에 신고하는 시스템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오작중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90%나 오작동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에 대처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울산의 한 편의점인데요. 강도가 들어오자 직원이 돈을 꺼내는 척하면서 휴대폰을 카운터에 부착된 스티커에 갖다 댑니다. 그 후 112 상황실에 바로 접수가 되고 순식간에 경찰관이 편의점에 출동하였습니다. NFC 스티커가 이렇게 쓰일 수가 있군요. 앞으로 뭐 더 많은 곳에 좀 부착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또 어떤 서비스인가요? 늦은 밤 택시 탈 때 불안한 분들을 위한 기술입니다. 택시에 설치된 칩이 스마트폰을 가까이 대면 자동으로 안심기가 어플이 설치되고요. 보호자에게 택시 승차 정보가 바로 전송이 됩니다. 복잡한 가입 절차 없이 NFC 기능으로 사용해서 간편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NFC 기술을 잘 활용하면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FC 기술 앞으로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가능하겠네요. 조만간 대한민국이 NFC 천국이 되지 않을까, 세계 시장을 좀 주도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큽니다. 오늘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NFC 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간편 결제 시스템만 쓰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집안 곳곳에서도 아마 NFC 기술이 탑재되지 않을까. 세탁기 좀 돌려줘. 띡! 전자레인지 돌려줘. 띡! 밥솥 띡! 여보 띡! 여보는 아니구나. 허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IT 매거진 ICT 이슈.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봐요. 띡! 에메랄드빛 바다를 시작으로 돌 하르방부터 한라봉까지 세계인이 사랑하는 국제 관광도시 제주도. 사이언스통이 제주도에서 만난 특별한 IT 기술들. 제주도의 자연을 지켜주고 여행은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해줄 첨단 IT 기술들. IT로 떠나는 특별한 여정, 스마트 제주 여행 지금 바로 출발! 오늘 사이언스통이 찾은 곳은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 제주도. 제주도만큼이나 상큼한 사이언스통 MC 전주원. 피디님 빨리 오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주도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주원 씨. 그런 주원 씨에게 오늘도 미션 등장이요. 여기까지 와서 미션을 주세요. 뭐지? 어떤 미션이 기다리고 있을까? 미션! 스마트하게 제주도를 즐기고 SNS로 인증하라. 오늘 제주도에서 만나게 될 특별한 IT 기술, 그리고 IT 기술을 찾아갈 사이언스통 MC의 활약 기대해주세요. 그런데 여행은 떠나지 않고 주차장을 찾은 주원 씨. 주차된 차들을 일일이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영문을 알 수 없는 주원 씨의 행동이 계속되고. 근데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전기차 빌리려고 보고 있었어요. 전기차 빌리게요? 네. 왜요? 아니 제주도까지 왔으니까 스마트하게 전기차 타야죠. 주원 씨가 바라는 스마트 제주도 여행을 책임질 전기차 등장. 제주도에서 전기차 렌트는 기본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제주도에서 이렇게 전기차 많이 타나요? 네, 제주도에서는 즉 2015년도까지 제주도에서는 약 한 2,900대가 전기차가 지금 운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전기 택시, 전기 버스 이렇게까지 제주도에서 운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2030년까지 제주도의 모든 차를 전기차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주민부터 관광객까지 모두가 쉽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운행 거리가 130km, 약 평균 13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행하시기 전에 이제 그 운행하실 목적지나 이제 노선도를 잘 구상을 하시고, 그리고 또 충전 위치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운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전기 충전소 위치도 쉽게 확인 가능. 2017년 총 3,660기 구축이 예정이다. 저 그럼 갔다 올게요. 전기차 운전에 신이 난 MC 주원 씨. 환경도 지키고 친환경 IT 기술도 체험하고. 진짜 전기차라 그런지 확실히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MC의 발걸음을 사로잡은 풍경의 정체는? 와, 저기 보세요. 저 풍력 발전기 같은데 되게 많아요. 제주도를 상징하는 친환경 기술 풍력 발전기다.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 홍보관을 찾은 주원 씨. 제가 여기 오다가 그 밖에서 풍력 발전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운영하는 게 맞나요? 네, 저희가 운영하는 거 맞고요. 여기는 신재생 에너지 홍보관이라고 하는데 그 밖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태양, 바람, 물, 수소, 바이오 등 7가지 신재생 에너지 전시 체험 공간을 마련했는데 이거 빛을 저 비행기한테 이렇게 쏘면 비행기가 움직여요. 체험으로 에너지 발전 원리도 쉽게 확인 가능하다고. 제작팀을 어디론가 안내하는 직원. 실제 제주도에서 사용되는 풍력 발전소다. 와, 진짜 많다. 제주도에 총 7군데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해 태양광 발전기도 곳곳에 설치했다고 한다. 제주도가 좀 다른 지역보다 좀 이런 게 많나요? 네, 제주 하면은 바람이 보시다시피 지금 바람이 네. 많이 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풍력 발전기 이렇게 하는데도 입지 조건이 좋고 그다음에 다른 곳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푸른 제주도를 지켜줄 스마트한 에너지 기술. 여기에 에너지 사용도 스마트하다는 제주도. 효율적으로 스마트하게 전력을 사용하는 방법. 미래 전력을 책임질 친환경 기술 스마트 그리드. 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네,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는 똑똑한, 그리드는 전력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전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전력망을 얘기합니다. 단방향 일방적 배급 전력 시스템.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 간 전력 정보를 양방향으로 전달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 전력 요금 합리화 등이 가능하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수입 절감, 수출 증대 기여, 내수 창출 기여, 발전소 건설 비용 회피 등입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의 경우는 2030년도까지 약 2억 3천만 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IT 기술로 지켜내야 할 제주도의 자연. 가을 제주도를 수놓은 자연, 억새와 갈대들. 그런데 멋진 상황을 뒤로하고 주원 씨가 찾은 것은 아, 운전 오래 했으니까 여기 와서 좀 시원한 거 먹고 가려고요. 오늘 제가 쏠게요. 마른 갈증을 해결해줄 시원한 음료를 찾아보는데 맛있겠다. 어떤 음료수를 마실까 이리저리 고민하던 끝에 결정을 내리고 주문을 하는데 사이언스통 MC답게 결제도 스마트하게. 망고 빙수 하나랑요. 망고 요거트 2개 주세요. 17,000원이시고요.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사용되는 앱카드 중에는 결제는 기본, 자동으로 할인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고. 네, 감사합니다. 결제된 거예요? 네, 진짜 간편하죠? 현재 제주도에 있는 유명 음식점부터 관광지 등 총 150여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니까 꼭 참고하세요. 이제 기다리던 먹방 타임이 돌아왔다. 요즘 제주도에서 가장 핫하다는 망고로 만든 빙수와 음료. 인증 사진 찍고 SNS에 올리는 센스까지. 그 맛은 과연? 망고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간편하게 앱으로 결제하고 또 할인까지 받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갈증도 해결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나서보는데 따라오던 통 PD 지친 모습이 역력한데. 피디님, 힘내세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잘못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왔다니까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아닌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GPS 지도인데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데 이만큼만, 진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의심 많은 통 PD에게 자신 있게 내민 것은 바로 GPS 기능이 탑재된 지도. 휴대폰에 자신의 위치가 표시돼 초행길도 문제없다고. 드디어 정상 도착. 한눈에 제주 시내와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멀리 한라산의 모습까지. 와,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네. 핸드폰 GPS 지도만으로 찾았는데
혼자 여행 와도 그 하나만 있으면 편하게 여기저기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등산 후 나름 저물었는데 여전히 핸드폰 삼매경이 빠진 주원 씨. 이제 어디 갈까 한번 찾아보고 있었어요. 제주 여행의 마지막 팁. 제주 곳곳에 숨어있는 맛집들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다양한 앱들. 청정 제주 바다에서 직접 잡은 해산물들도 즐길 수 있다고. 시장에서 사세요. 같은 이름이니까. 실풀찌개야. 와, 여기 맛집 맞나 봐요. 역시 잘 찾았어. 가게 안은 이미 인상이네. 네, 몰랐을 거봐. 해국수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우리는 해국수가 유명해 맛이. 진짜요? 그럼 저 해국수 하나랑 우리가 원조 해국수 하나랑 주세요. 신선한 회와 쫄깃한 국수의 만남. 여기에 새콤한 양념장을 더하면 제주의 명물 회국수 완성. 맛있게 비벼야 맛있는지. 우리 비비는 건 서비스다야. 감사합니다. 절대로 안 비벼주는지 오늘 이거. 이쁜 아가씨와구나 군딱한 아가씨와구나 서비스로 비벼주다야. 잘 비빈 회국수를 폭풍 흡입하는 주한 씨. 먹는 모습만 봐도 군침이 절로. 함께 있던 제작진도 말 한마디 없이 음미 중. 맛집이라고 해서 가면은 되게 실망한 적도 많고 했었는데 오늘 그 앱을 통해서 뭐 후기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찾아오니까 진짜 확실히 맛집을 잘 찾아온 것 같아요. 평범한 제주 여행은 가라. 첨단 IT 기술과 함께한 스마트한 제주 여행. 제주 여행 스마트하게 즐겨보세요.